국내 최초 나일론 교사를 위한 팟캐스트 방송 반갑습니다. 결의와 나라 위에 그것도 뭔 노래고? 목숨을 바치니 이 노래 모릅니까? 끝까지 못 부를 거예요, 아마. 예. 죄송합니다. 끝까지 예. 불러드리고 싶지만 저희 방송 시간 때문에 아니, 끊었습니다. 끝까지 해. 몇 시간 늦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우리 현충일을 맞아서 6월 호국 보훈의 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현충일 덕분에 이 징검다리 연휴 덕분에 네. 저희는 지금 오래간만에 서울에서 다 같이 모였습니다. 서울에 모였습니다.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 40분 비행기 타고 여기 왔어요. 저는 5시에 일어나서 7시 기차. 네. 저는 7시 40분에 일어나서 8시 반 지하철 타고 왔어요. 우리 네. 조은쌤만 제일 좋았어요. 네. 근데 뭐 평상시에는 뭐 조은쌤이 더 멀리까지 오시니까 그래요. 네. 그렇게 모였는데 뭐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이 징검다리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예. 저는 계속 말했지만 올해 계속 쉬고 있는 상태여서 뭐 징검다리 연휴 징검다리가 아니고 그냥 쭉 다리죠. 부럽다. 예. 그러니까요. 저는 6월 7일 지금 현재 출근 예약되어 있습니다. 저런. 그래서 이거 저런. 녹음하고 네. 바로 이제 또 열심히 출근하러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가슴 아프네요. 가슴 아픕니다. 가슴이 네. 아프네요. 예. 그러네요. 예. 저런. 근데 이게 징검다리 연휴에 학교를 나가는 학교가 있고 그렇죠. 또 쉬는 학교가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냥 쉬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나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애들만 집에 있게 되는 그런 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좀 곤란한 상황이네요. 네, 곤란합니다. 애들은 신났죠. 애들은 걱정하지 말라며. 라면 끓여 먹으면 된다며. 벌써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다 됐네. 그럼요. 첫째가 중학생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첫째가 이제 진두지 해가지고 라면 세팅하고 김치 세팅하고 하면 되겠네. 그렇죠. 뭐. 하루 종일 아마 애들 TV 잡겠죠, 보겠네. 동생들이. 잡겠죠. 예. 저희가 꼼꼼히 우리 선생님들 댓글도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데 예. 좀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랑 예. 그다음에 팟빵은 유심히 보는데 예. 이 아이폰 팟캐스트 사실은 저희 셋 다 지금 아이폰 좋은 쌤 아니군요. 네, 저희 아이폰 사용하고 있지만 예. 아이폰 팟캐스트는 이거 댓글 다는 게 좀 번거로워가지고 네. 좀 이 확인을 잘 못했는데 무려 한 달 전에 예.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댓글이에요. 거의 4월 29일 날 브로키퍼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제목은 별 5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쌤은 제 교직 생활의 동반자이고 선배들의 조언입니다. 힘들 때 들으면 선생님들의 유쾌함에 힘이 나고요. 정신없을 때 들으면 선생님의 진지함에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면서 비틀거리면서도 교직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있다면 그 힘 중에서 쌤에서 공급받는 부분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누굽니까 이거? 야, 모르겠습니다. 대단하다. 네. 전혀 이건 저희 그 관계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 관계자들은 다 저희를 비난해요. 휴일에 뭐 하는 거냐? 집에만 있지 뭐 하는 거냐? 저희 비난하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그렇죠. 녹음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읽으면서 가슴이 되게 뭉클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럼요. 그렇죠. 새벽같이 나와서 네. 하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 정말 교육청보다 우리가 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교육청에서 이런 감동이 있습니까? 요즘에 제가 이제 교육청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감동하고 있을 거예요. 부산에서는. 그렇군요. 네. 요즘 그 나쁜 쌤이 교육청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굉장히 목에 기부스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계속 인사를 잘 안 합니다. 인사를 안 하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아래로 쳐다보고. 아니 그 후배들이 그 고개 깔고 다녀야지 어디로 쳐들라고 날리고 진짜.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생겼는데 독특한 네네. 게 자꾸 명함을 돌립니다.
무슨 뭐 영업사원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아이고 참 나네. 자, 됐고요. 시간 갑니다. 오늘 서울에 온 만큼 우리가 네네.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우리가 뒤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굳이 녹음 장소 버리고 서울까지 이 장비들 들고 왔나? 예. 네. 잠시 뒤에 중간 시그널 듣고 예. 한 분 모시고 저희가 교사 배움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쌤, 나쁜쌤, 이상한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교사 배움 토크 시간입니다. 오, 예. 오늘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저희가 만나기 위해서 서울까지 달려왔는데요. 예. 우리 방송이 오늘날까지 있는데 예. 초창기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렇죠. 기억납니다, 네, 저는. 네. 네네네. 예. 그 당시에 이분이 굉장히 고퀄이신 분인데 예. 저희가 아이폰 거꾸로 뒤집어 놓고 아니, 그 방송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녹음을 했었어요 옛날에. 정말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네, 수업과 성장연구소의 신을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업과 성장연구소 신을지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한 2년 만인가? 예, 그렇습니다. 전 그 사이에 다른 분들은 만나셨는데 저는 안 만나주셨던. 예. 예, 2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선생님을 만나지 못한 것만 빼고는 잘 지냈습니다. 이거 립 서비스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네, 여전히 또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을 만나고 또 수업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면서 예. 지냈습니다. 아니, 우리가 2년 전에 초창기 방송 같은 경우에 거의 10회에 걸쳐서 우리 교수님하고 방송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2회, 3회, 6회, 7회, 13회, 14회, 16회, 17, 19, 20. 세 기도 지금 너무 힘든데 이 방송이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이 청취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수치가 계속 조금씩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누적 횟수가 지금 이제 16,000회. 그러니까 해당 한 1,600 정도가 지금 찍히고 있는데 사실 초창기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선생님들이 수업 코칭이라든지 수업 나눔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타쿠들이 있는 거죠, 오타쿠들이. 예. 네. 그렇죠. 근데 2년 만에 네. 왜 또 그때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네, 이야기가 네, 다 네. 끝난 거 아닌가? 근데 또 모셨네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그 수업과 성장연구소가 새로운 어떤 그 교육운동의 출범식을 대국민적으로다가 연다는 그런 첩보를 좀 입수했습니다. 예. 근데 이미 3년 전에 아마 저도 그때 참석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개소식을 했던 것 같은데. 연구소 개소식이에요. 예.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샘샘샘에서도 그 예쁜 그 수국 화분을 갖고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시나. 네. 그 파란색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지금 다 죽었. 선생님 화분 주시는 소리 있으시군요. 네. 분갈이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제가 잘 못 키워서 너무 그치만 어쨌든 그때 받았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 그럼 화분이 네. 죽어서 다시 화분 받으시려고 지금 창립식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번에 화분은 안 받으려고요. 네. 농담이고요. 진담인 것 같은데. 네, 그 3년 전에는 그 개인적으로 네.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는 것을 알리는 자리였었다면 이제는 좀 그 선생님들이랑 또 선생님들뿐 아니라 학부모들하고도 같이 우리가 교육의 방향을 바꿔가야 하는 그 출발점에 서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인사를 드리고 조금 늦기는 했지만 그 개소식을 출범식을 또 창립식을 또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그 수업을 나누고 또 수업 코칭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냐, 아니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그 전문성을 높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소수의 사람들을 배출하는 그런 방식이 맞는 것이냐. 마치 그 네. 예전에 하셨던 선생님이 네. 달라졌어요 네. 같은 그렇게 네. 하는 거냐. 그렇죠.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운동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수업 운동을 하자고 하는 그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인데요. 오. 이와 같은 운동의 성격으로 가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아주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을 쌓은 몇몇의 그 사람들을 배출하고 양성하고 하는 것이 나은지 그것에 따라서 좀 성격이 달라지겠다고 생각을 했고 네. 지난 3년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를 사실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수업 운동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출발하게 됐었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이 그 시간 동안 같이 해왔던 선생님들을 통해서 선생님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수업이 바뀔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고 그러면서 운동으로 가도 되겠다 그런 용기가 좀 났습니다. 결국 이 한국 공교육을 변화시키는 그런 수업 운동으로서의 창립식, 출범식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이신 건가요? 그런 셈이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솔직히 뭐 한국 교육을 바꾸겠다는 사람이 진짜 선지 빽깔이거든요. 아니 지난번에 그 뭐 이혜정 소장님도 연구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공교육 바꾸겠다고 하고 뭐 또 요즘 뭐 팟캐스트에서도 공교육의 변화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다들 이제 한국 교육 바꾸겠다고 지금 난리인데. 다들 연구소 하나씩 차렸죠. 그렇지. 네. 뭐 이거 뭐 그게 편성하셔가지고. 뭐 또 네임밸류 조금 쌓았다고 이렇게 또 나가시는 게 아닌가.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것도 아이고 나쁜 쌤 또 진심입니까 그 말을 지금? 진심이죠. 또 장학사 대전이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대하는 듯한 지금 교수님 모셔놓고 약간 하대하듯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기 거기 기부 써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너 사실을 얘기한 거잖아 지금 뭐. 제가 듣고 있으니까 이게 되게 좀 자불안석인 것 같은데, 여하튼, 교수님, 수업과 성장 연구소는 뭐가 다른 겁니까? 제가 듣게 하니까 이제 교육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공교육의 변화를 만들어내시겠다는 건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이상한 선생님 저한테 막말한 거. 나쁜 쌤이에요, 나쁜 쌤. 나쁜 쌤. 막말한 겁니다. 막말한 고개 거예요? 뻗었을 때고. 이상한 쌤 나쁜 말 아닙니다. 이런. 네. 몰랐네. 어쨌든, 막말 받고요. 네. 네, 최근 그 몇 년간 사실 우리 그 수업에 있어서 공교육에 대한 변화가 많이 시도가 된 것이 저는 굉장히 기쁘고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을 저도 같이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흐름의 가장 핵심에는 그 교실에서 무기력한 아이들, 그러니까 엎드려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교실에서 아이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었던가 싶어요. 그동안은 이제 그 아이들이 시험을 위해서 수업을 받고 공부를 하고 그런 것을 좀 바꿔보려는 흐름들이 계속 되어 왔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어느 정도 이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업에서 활기차게 일어나 있기는 하는데 과연 배웠는가 그 문제의식이 또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은 깼는데 배웠는가? 네. 잠을 깨었고 뭔가 활기차게 활동을 했었는데 과연 배웠을까? 아니 저희 아들이 이제 중학생인데 제가 생각했던 중학교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너 이제 중학교 가면은 이제 맨날 그냥 지루하게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했는데. 중학교에서도 모든 활동 다 하고 발표 수업 다 하고 아니 뭐 고등학교에서도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옛날에 그래가지고 잘 틈이 없대. 많이 달라졌네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연구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우리가 우리 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을 일어나게 하자라고 하는 그 고민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 변화에 대한 시도들 그것이 이어져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육이 어느 한쪽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채우지 못한 영역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깨어나기는 했지만 실제 그 배우지 못하는 현상들이 최근에 다시 또 새로운 고민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배우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초창기에 교수님 모시고 방송할 때는 말이죠. 사실 그 수업 코칭을 중심으로 방송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교실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 깨운다기보다는 교무실에 엎드려 있는 교사들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수업 코칭 얘기를 주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수업 코칭은 이제 안 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면 뭐 또 다른 걸 또 하시는 건가요? 이게 뭐가 달라졌으니까 이게 뭐 대국민적인 뭐 출범식을 뭐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수업 코칭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선생님들하고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되 특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은 일상 수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연구 수업이나 공개 수업의 형태로 되어 있지 않고 보통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하는 그 수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상 수업의 경우는 학교 바깥으로 별로 보여질 일이 사실은 별로 없죠. 네. 그래서 수업의 장면에서 선생님들이 같이 고민하고 또 이루고 싶은 어떤 그 교육의 지향점들이 있지만 그것이 학부모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나아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즉 보여지는 수업 따르고 실제 하는 수업이 달라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학부모 공개 수업 때 일상 수업을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수업에서 하는 그 많은 그 변화에 대한 시도들이 오히려 학부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갭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새로운 수업의 변화를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왜 그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쳐 주지 않고 그 활동을 시키느냐 뭐 이렇게 간혹 그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것은 이제 좀 단적인 예이지만 실제 선생님들이 수업의 변화를 시도하고 그것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선생님들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출발점들은 단지 바람직한 수업 또는 선생님들이 조금 이전보다 나은 수업을 한다는 그 차원에서 벗어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 방향을 모색하자고 하는 운동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쭉 들으면서 한국 교육을 바꾼다. 그래서 수업을 들여다보는데 그러면 여기서 계속 학부모 얘기도 나왔고 학생 얘기도 나왔고 교사 얘기도 나왔는데 이 강조점이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건지. 그렇죠. 보통 우리가 뭐 교육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좀 학생들의 변화에 방점을 찍던가 아니면 이제 교사 연수나 이제 교사 이 변화에 좀 강점을 찍던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학부모의 가끔 방점을 찍는 뭐 변화는 없어. 예, 그런 거는 처음. 그것도 예, 있죠. 그렇죠. 왜요? 학부모 운동하는 데도 되게 많아요. 그래요? 네. 제가 잘 몰라서. 네. 그게 그러니까 그 질문을 저도 많이 받는데요. 그게 팥빙수 먹을 때 그 팥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얼음을. 저는 팥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또 얼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런 질문하고 이제 비슷하게 느껴져요. 예. 왜냐하면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선생님들이 수업 변화에 대한 그 움직임을 가졌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의 수업이 바뀌게 되면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혹은 학부모 또는 교사 뭐 이렇게 각각의 주체들에 대해서 따로 신경을 쓴다기보다는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 상호작용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데 훨씬 더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사 입장에서는 팥빙수 이렇게 섞는 거는 좋은데 저희 교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팥이 달라지나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실은. 예전에 저희가 배웠던 그 수업 코칭이랑 뭐가 또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까? 뭐 새로운 걸 또 하는 건가요? 달라졌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우리 팥빙수 먹자고 그게 팥빙수 네. 사실 팥빙수 땡기는 거죠. 그러네요. 덥고 그러니까. 네, 어쨌든 처음부터도 그 둘 다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하는 수업의 강조점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업하면 선생님들이 책임을 많이 맡고 있고 그래서 어느샌가 그 선생님 쪽으로만 초점이 좀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본질적으로는 선생님과 아이들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마치 뭐 부모와 자녀 아니면 뭐 부부 뭐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어느 한쪽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처럼
다시 또 팥빙수가 더 나은가요? 비유가. 하여튼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 네. 우리가 수업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힘든 상황도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의 그 과제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변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것, 알아차림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요. 네. 그 알아차림이 있는 것,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에서 성장이 있는 것은 아이들의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수업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그 뭐 어떤 사람은 평가를 먼저 바꿔야지 수업이 바뀐다. 뭐 지금 우리가 했던 뭐 아이비라든지 그렇죠. 이해정. 그런 네. 쪽이죠.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수업에 강조를 하려면 업무, 교육 환경이 바뀌어야지 수업을 더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교조나 이런 부분이 이런 그렇죠. 분들이 그런 노력 많이 하셨죠. 이외에도 사실 뭐 많은 입장들이 있는데, 네. 근데 교수님은 수업 변화를 위해서 수업을 보는 것, 같이 대화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 요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사실 교사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왜 또 새로운 접근 방법 아닌가, 또 다른 짐을 지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약간 듭니다. 네, 안 그래도 그 얘기를 듣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업 나눔이라고 했을 때 그 취지나 이거 잘 알겠다. 그런데 그것을 위에서부터 하라고 내려왔을 때는 그거는 또 다른 짐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저도 선생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 하도 힘든 상황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위로나 어떤 그 힐링에 초점을 두게 된다면 어쩌면 더 선생님들이 힘을 내서 수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더 인기도 많아지겠다 그 얘기만 하면 인기를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본심 나왔다 본심. 우리 방송에 외출했겠어. 그런데, 사실은 교육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행복한 맞습니다. 교사, 또 행복한 수업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뭐 행복한 학생, 뭐 이 얘기도 많고. 근데 그 행복이라는 단어가 교육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게 실제 상황을 반증하는 용어일 것도 같다. 그런 실제로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그런 생각도 들고, 많은 연수들이, 하게 되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 수업을 나눈다는 것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더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행복이라든가 어떤 위로라든가 하는 것이 실제 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을 직면하고 그렇죠. 네, 거기서 실제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는 더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다 정확하게 보게 됐을 때 어찌 보면 좀 진정한 그 행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보통 저도 힘든 일이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드라마를 본다던가 뭐 놀거나 뭐 쉬거나 이런 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풀게 되는데 그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네, 사실 우리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마주한다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마주하고 거기서 어떤 부분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그 해결의 지점을 찾게 됐을 때 실제로 그 수업에서 힘든 부분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적인 해결과 어떤 그 본질적인 해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어려운 부분들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 그러나 마주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넘어서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방금 뭐 성장이란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뭐 우리 다 성장할 만큼 다 성장했잖아. 아니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또 우리 나쁜 쌤 또 말꼬트 잡는다. 말꼬트. 아니 그렇죠. 성장할 만큼 했는데 또 성장하니까 솔직히 난 좀 불편함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 교수님이 말하는 이 성장 이게 조금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나 진짜 여기서 지금 서열이 2거든요. 많이 컸어요. 성장판 다쳤죠, 이미. 하나만 다쳤지. 그렇지, 네. 그렇지. 이제 밥 먹으면 옆으로만 가. 그래서 뭐 이런 성장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쯤 가면
막 가자는 건 아닌 거죠? 아니고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많이 들어본 멘트인데. 우리 나쁜 사람은요. 이렇게 예. 나쁜 척해도 예. 사실은 콘티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나쁘게 할 수밖에 없는 네네. 아닌데. 너무 오랜만에 봤더니 네. 적응이. 네. 어쨌든 그 성장이 불편한 말인 경우는 보통 결과를 강조할 때가 불편해요. 예, 그거는 아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도 얼마나 성장했냐? 성장했냐라든가 기초학력이 얼만큼 달성됐냐? 네. 이럴 때. 시험 성적을 가지고 특히 이야기를 할 때 뭐 기업이라면 기업 성장 이렇게 했을 때에도 사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어떤 결과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때 그 성장은 굉장한 압박감이 오는 것이고요. 또 어느 정도 그 결과에 도달해라라고 했을 때에는 현재 당신은 좀 부족하다. 현재 당신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커야 된다. 이런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른도 기분 나쁜 말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그것은 부담이 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성장의 어떤 그 결과 쪽에 초점을 맞추는 말로 사용됐을 때 갖는 반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흔히 이런 거죠. 우리가 애들한테 야, 너 언제 클래? 철 좀 들어라. 또 기분 나쁘잖아. 그렇죠. 아니, 뭐, 이제 연차가 한 5년, 10년 됐으면 이제 선생님 제대로 해야 될 거 아이가. 뭐 이런. 네. 그런 말씀 하시나요? 후배들한테? 와, 장난 아니야. 장학사는 참, 여기서 선생님 질은 같이 좀. 근무했던 사람이 너무 약간, 힘들었겠다. 자, 교수님 계속 얘기해 주시죠. 네. 오늘 왜 이렇게, 몰리기도 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족하니까 성장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되게 역설적인데 네가 갖고 있는 그 자원이 별로 없는 상황이니까 더 많이 만들어라. 그러니까 뭔가 그 현재는 부족하지만 더 많아져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성장하고 싶은 동력을 깎아내는 그런 의미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성장하라는 것을 강조하게 될 때 성장하고 싶어지지 않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죠. 오히려 저는 반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그냥 그 자체로도 충분한 것, 그 과정 속에 또는 우리 선생님들의 경우는 수업 속에 또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 이미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어떤 부분은 좀 평상시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어떤 생각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원이 좀 부족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인데요. 그것을 충분하게 인식하게 됐을 때에는 이미 현재가 충분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어렵네. 네. 굉장히 역설적이다.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에서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업에서 그런 성장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수업을 먼저 좀 보고 마주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자원이 있구나, 내가 이런 지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고 그렇게 해서 성장해야 된다. 뭔 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너무 어렵다. 이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교수님이 좀 더 철학적으로 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과거에도 철학적 얘기를 했는데, 네, 수업 장면을 가지고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네네. 사실 그 성장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것은, 교과 내용을 내가 수업에서 잘 전해야지 하는 것을 수업의 목표로 삼고 있을 때는, 그렇게 성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굳이 그 수업을 들여다보고 또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미 교과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성장해야겠다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어떤 것 때문이냐면 아이들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덕 교과서에 보면 아이들에게 협력해라라고 하는 그 교과 내용을 가르치잖아요. 네. 근데 그 내용을 잘 아이들이 이해하는구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고민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그것보다 더 많이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협력해라, 뭐 배려해라라고 하는 그 수업을 했는데 아이가 실제로 수업에서는 왜 협력하지 않고 친구들하고는 왜 싸우지?
내가 배운 내용이 아이들의 삶과는 왜 연결이 되지 않지? 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게 되고 그것의 상당 부분에 대한 책임을 내가 더 잘 가르쳐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선생님은 수업에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점에 있어서 이 교과 내용의 전달만으로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일까? 즉 협력을 방금 배운 아이가 쉬는 시간에 왜 옆에 친구를 때리면서 싸우는 것일까? 하는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선생님은 그 내용이 전달되는 맥락을 가지고 이제 아이를 보기 시작하겠죠. 네, 그 아이는 왜 협력이라고 하는 말이 와닿지 않지? 그 아이의 삶을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했었구나. 또는 아이가 좀 많이 싸웠었구나. 또는 아이도 뭐 이렇게 피해의식이 좀 있구나. 하는 이제 그 아이의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그 아이에게 와닿는 말은 무엇일까? 와닿는 예시나 어떤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다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한 스님의 노력이 다시 추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 지점에서 선생님은 그 단지 교과의 내용만이 아니라 아이를 보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 아이를 보기 때문에 선생님 자신의 언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극복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또 아이에 대해서 공부도 하게 되고, 그런 실제로 가서 아이에게 협력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잘 또 전달이 안 되는 것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게 소용이 없는가 스스로 또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협력하라고! 가끔 그러시거든요. 왜 싸우니? 사이좋게 지내면 좋잖아. 이렇게. 내가 방금 협력했잖아. 옛날에 그 우리 회복적 생활 지도했던 박수경 쌤이 했던 말이 그대로 또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네.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어요? 네, 그런 그랬군요. 말씀하셨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것입니다. 네. 이제 그와 같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아이들을 보면서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던 영역들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미술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에도, 훌륭하게 잘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려봐 라고 하면은 그 별로 고민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서 왜 아이들은 미술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참 재밌어, 좋아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을 때, 많은 그 고민의 출발점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시작하게 되고, 또 아이들을 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업을 마주한다는 것은 결국 아이들을 본다는 것이고요. 아이들이 의미 있게 자신의 그 지식을 조직할 수 있도록, 또는 경험할 수 있도록, 또는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에서 스님이 나는 별개야. 교과 내용만 가르치면 됐고 이런 것은 다 아이들이 할 일이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같이 찾아서 해주고 싶어. 나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다갈 수 있다면 관계 속에서 또는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 고민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 그런데 아까 전에 앞에서 요 질문 전에 교사의 부족한 게 아니라 교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교사가 성장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설명할 때는 그 말이 쏙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 통해서 교사의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자원은 좋겠습니다. 무슨 자원이? 어떻게 히토리오 아니에요, 히토리오? 그 두 가지가 사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선생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이 더 있어야 된다.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매번 느끼는데, 제가 부모로서 성장하는 그 과정도 아이 때문에 바뀌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에 그냥 무난하게 성장을 하는 아이였다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밖에 나가서 사고를 좀 치고 온다면 과연 우리 아이를 어떻게 내가 보듬고 그리고 아이에게 적절한 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아마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네. 보면 저는 상당히 모범생스럽게 그래 보이죠? 아닌가요? 다른 몇 가지밖에 안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의 삶의 모습하고 상관없이 아이는 아이대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가끔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이나 어떤 지식이나 또는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들을 얘기했을 때 아이에게 그것이 와닿지 않는구나. 그리고, 아이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아이에게 와닿게 할 수 있는 말인데 그게 나에게 없구나. 그런 경험이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하나를 키운다고 했을 때에도 그 부모로서의 고민이 있는 것인데요. 그 학교에서 그 많은 아이들을 키우고 실제로 관여를 하기로 작정을 하게 되면 그 아이에 따라서는 내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나의 그 자원의 부족함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더 활용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시작되는 지점은 아이들과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아, 내가 좀 성장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이기도 해요. 또는 행동을 바꾸는 것이기도 하고 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정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저는 그 선생님이 갖고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선생님이 아이를 위해서 또는 아이에게 와닿는 그 수업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선생님이 안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갖고 있는 자원 안에서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자신의 어떤 삶의 경험들을 넘어서는 그 과정들을 많이 보게 됐었는데요. 예를 들면요? 제가 그 만났던 그 선생님들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네, 궁금합니다. 한 선생님은 이제 그 수업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에게 화가 많이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쁘잖아요. 네. 딱바라라고. 저는 나쁘지 않고, 그 중에서 이제 그 몇몇 아이에 대해서 되게 그 이전에 서운했었던 경험이 많이 쌓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집중하지 않거나 아니면 약간 좀 자세를 좀 비뚤게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질문을 하면서 약간 그 비꼬는 선생님의 말에 대해서 비꼬는 말을 하거나 그랬을 때, 저 아이의 의도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 이전에 아이가 했었던 그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수업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려고 하면 매번 화가 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선생님의 마음이 굉장히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이제 수업을 봤어요. 같이 수업을 봤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별로 그렇게 그 스님에 대해서 자세가 안 좋다든가 아니면 말을 뭐 딴지를 걸면서 한다든가 하는 모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대부분은 스님 얘기를 듣고 있었고 가끔 이제 그 수업이 좀 길어졌을 때 중간중간 한두 아이 정도가 가끔 이제 딴짓을 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일반적인 수업보다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님의 이야기를 굉장히 좀 잘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스님의 눈에는 여전히 그 힘들게 했었던 그 시간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저는 그 스님에게 그때 필요했었던 것은, 이전의 그 경험에 의해서 자꾸 현재를 해석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선생님은 현재의 모습 속에 아이들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전의 경험에 비추어서 현재를 자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에서 다시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기억 속에서 아이들과 이제 관계를 만들게 되면은 오히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라든가 관계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더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맡게 되겠죠. 그럼 이제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수업에서 다른 대부분의 아이들이 적어도 그 수업 시간에는 나를 보고 있었구나 또는 아이들이 나에게 집중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다시 발견하게 되었을 때 선생님의 마음이 회복이 좀 됐거든요. 좀 미안한 마음도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었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의 그 자원이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렇죠. 지금 현재 나의 수업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구나. 아이들과 더 다가갈 수 있었고 더 얘기할 수 있었구나. 그것도 하나의 그 자원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듣다 보면 한 가지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아까 전에 교수님이 얘기하셨을 때, 뭐 요 성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교사뿐만이 아니라 학생도 성장의 어떤 관점에서 팥빙수. 그러니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교사의 성장, 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도대체 학생의 성장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연결이 되는지 보통 모르겠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냥 막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억지로 막 끼워 맞추지 마시고 정확하게 정설로서 그래 표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좋아요. 이제 제가 스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는 궁극적으로 학생의 성장의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 현재 스님을 바꾸세요. 그렇게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현재 스님은 어떤 것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제가 그 초점이 그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수업이 되기를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끔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 자신이 현재 스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걸 바꾸시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하게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 원래 그 접근 방식하고는 좀 다른데 제가 결과에 관심을 쏟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 지적하는 그 수업 나눔이 저도 그렇게 쉽게 빠지더라고요.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을 봤고, 이게, 어찌 보면 그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출발점은 현재 스님의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충실하게 따라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스님이 계속해서 수업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게 되었을 때,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컴퓨터 쪽 수업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도 수업에 있어서 아이들이 그냥 정보만 전달받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그 아이디어가 표현되는 어떤 그 컴퓨터 교육, 이런 뭐 요즘에 코딩 교육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스님이 가지고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쉬운 언어로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들이 생각만큼 재밌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많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수업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수업은 이것이었는데 하면서 좀 위로를 주변에서 좀 받기도 했어요. 선생님이 원하시는 그 수업이 맞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고 학생이 반응하지 않을 때의 그 마음도 이제 다른 그 같이 수업 나눔하시는 선생님들로부터 많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 조금 더 힘을 내서 그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어떤 지점을 발견했냐면 컴퓨터의 언어로 가장 쉬운 방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제시했던 그 방식이 아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컴퓨터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선생님이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같이 있었던 선생님 중에 문과도 있었고 이과도 있었는데, 그 문과 선생님들은 굉장히 그 이과하고는 좀 사고방식이 다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면서 좀 굉장히 그때 좀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은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간결하게, 그리고 딱 예시를 들어가면서 보여주는 것이 컴퓨터를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옆에 있는 뭐 국어를 전공하신 분이라든가 뭐 다른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 같이 옆에 있었는데 그것은 가장 어려운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그것이 구현되는 상황이 뭔지 스토리가 이제 구현이 됐을 때 그 어떤 뭐 그 게임으로 이제 결국 구현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 게임의 장면을 잠깐 보여준다든가 내지는 게임의 스토리를 잠깐 들려준다든가 하면은 그것과 이 컴퓨터 언어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알게 됐을 때 더 쉽게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간결하게 해줘야지. 네. 아니, 얘기가 되나? 두 번째 얘기가 확 와닿네. 아니, 간결하게다가 네. 일목요연하게 다 표현을 네. 해줘야지. 여기도 이제 문이과가 아니죠. 문과생이니까. 그렇게 이제 아이들의 언어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거냐. 나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쉽게 다가가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언어를 이제 같이 나눔을 하면서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사용했던 언어가 아닌 아이들의 언어로 다가가겠다. 이렇게 이제 그 시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수업에서는 쉽게 전달한다는 것의 의미가 그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선생님이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수업을 하려고 준비했던 그 언어가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언어나 경험 세계하고 잘 만나지지 않는 경우에 그것을 그 자신을 돌아보고 수업을 돌아보고 하면서 그 연결점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신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힘들었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힘을 내서 차츰차츰 더 아이들의 세계로 다가가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들의 성장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그래요?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실제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방법론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것을 거꾸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수업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면 방법에 있어서 융통성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에 대한 시각을 키우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연계점을 발견하게 됐을 때 방법론에 있어서의 융통성 또는 아이들에게 실제로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다가가는 능력이 점차 더 향상되는 것을 봤습니다. 둘 다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앞에서 이제 사실 그것은 이전에 3년 동안도 계속 해오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국민적으로다가 이제 운동으로 하나의 이제 수업 운동고 교육 운동으로 이거를 하시겠다고 이제 출범식을 가지시는 건데 그렇게 교사 한 명 한 명 수업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거 수업과 성장연구소 이거 회원도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 어느 세월에 이거 뭐 한 번에 평가를 이렇게 싹 바꾼다든지 그렇지. 아니면 뭐 제도를 한번 이렇게 싹 개혁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뭐 바뀌지.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교사 수업 하나하나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느 세월에 이게 운동이 되겠습니까? 네, 그 부분이 가장 많이 고민한 지점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어느 세월에 바꾸겠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제 스스로에게 많이 던지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랑 같이 했었던 그 선생님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선생님이 실제로 자신의 일상 수업에서 했었던 그 고민은 그 고민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또 어떻게 그 수업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얻게 된 그것은 파급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만들어진 수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의 수업이기 때문에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선생님하고 그 부분을 나눌 수가 있고 그 고민을 나누게 됐을 때 빠르게 그 학교 안에서 그 수업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천천히 가지만 그러나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 수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 일상 수업을 통해서 생긴 그 통찰력을 같이 모으게 되면 우리의 일상 수업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많은 그 교수법들을 바꾸게 되었을 때 그 부작용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그 방법이든 그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 것이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근데 이것은 오히려 반대의 시작인 것이죠. 일상의 수업에서 고민을 했고 그리고 나온 그 결과 또는 수업에 적용할 지점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공유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같이 하는 선생님들이 네트워크로 그것을 공유하게 되었을 때 훨씬 빨리 그 보급될 수 있고 그 영향력도 굉장히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습니다. 야, 이거 뭐 또 좀 많이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좋다는 느낌은 좀 드네요. 예. 그래도 저도 들으면서 좋아서 저도 운동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도 아이고. 저 운동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좋은 쌤 도대체 가입하라는 게 몇 가지인지 모르겠어요. 네. 지난번에도 그거 좋다 하고 이번에도 좋다 하고. 네. 예, 저희 그러면 이런 그 운동원이 될 수 있도록 창립식 이거 하신다는데 언제 어디서 합니까? 그건 제가 압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이거는요. 바로 다음 주 6월 15일 토요일 날 1시 30분부터 점심 먹고 오세요. 1시 30분부터 그 서울에 MPO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네. 거기 대강당에서 지금 창립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아니 서울이라서 조금 그런데 뭐 저도 뭐 시간이 나면 좀 참석을 하겠는데 그럼 뭐 교수님 뭐 가면 뭐 합니까? 가면 네. 하여튼 그 두 분 오시겠다는 얘기로 제가 들어도 되겠죠. 그리고 1시 반이긴 한데 1시 정도까지 오시면 또 간단한 그 간식도 드실 수 있고요. 일찍 와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몇몇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네네.
아마도 아직은 조금 더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근데 오시면 더 생생하게 수업에서의 그 성장을 경험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같이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이 같이 고민하는 그 자리가 되기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같이 고민하는 선생님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후원의 시간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네, 어쨌든. 네. 많이 와주세요. 네. 뭐 저는 뭐 부산이지만 뭐 지나가다가 한번 잠시 뭐 방문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마실 그렇게, 나오듯이 예, 한번 잠시 뭐 KTX 뭐 잠시 불러가지고 불러가지고 KTX를 불러 막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까 뭐 조은쌤 너무 좋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오늘도 배움 토크인데 지난번 우리 아이비 때처럼 말이죠. 우리 쌤들이 듣고 당장 내일 써먹을 만한 그런 팁들은 없어. 그렇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철학적이셔. 우리가 다음 방송에는 말이죠.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창립식 끝나고, 그 다음 방송에서는 우리 쌤들이 그렇다면 다 창립식에 오시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창립식에 간 효과를 좀 볼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옆반 선생님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 솔루션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괜찮으시겠습니까? 한 번 더 다음 주에 한 번 더 녹음하시는 거. 네, 좋습니다. 야, 이 최다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저희 방송 최다죠. 출연에. 거의 김영식 선생님 다음으로 많이 예. 네, 우리 조은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이 연구소의 운동원으로 함께 떼야 되겠다. 그리고 돈만 많으면 후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좀. 근데 돈이 없네. 참, 나 뭔 소리고, 진짜.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있는 그 자원을 애들의 초점을 맞춰서 다시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자원을 좀 어떻게 하면 또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지금 당장 뭐 수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내년에 어떻게 써먹을까 이거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나쁜 쌤은요? 아니, 뭐, 교수님을 모시면 제가 언제나 좀 드는 생각이, 말은 좋아. 말은 좋아. 근데 너무 어려워. 어려워. 진짜 저거를 진짜 실천해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 그리고 또 말도 너무 어려워. 그래서. 표준어인가요? 어려워도 아니고 어려워. 같이 생각해볼까요? 네. 다음 방송에서는 조금 더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좀 이런 작은 소망을 먼저 말하면서 하여튼 간에 이런 운동에 대해서 저도 이제 참여해서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가 싶네요. 예. 우리 이상한 쌤은요? 네. 예. 실은 저는, 이번 그 교수님이 하시는 이 운동의 창립식에, 진행을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사연을 좀 보게 돼가지고요. 네. 저를 보시러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안 가. 저를 보러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교수님, 오래간만에, 정말 한 2년 반 만에 저희랑 같이 녹음하셨는데, 좀 많이 불편하셨죠? 좀 어떠셨습니까? 이제 적응할만 하니까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있으니까요. 네.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즐겁고 또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관심의 표현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더 많이 얘기 나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 6월 우리 교사 배움 토크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그래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내 안에 더 집어넣어가지고 막 영양제 주사 맞아가지고 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을 가지고 또 성장할 수 있겠다. 오히려 그것을 내가 해결해 나가면서 더 좋은 수업 만들어 나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어떤 신락 같은 그런 희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 아까 좋은 예시들이 있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렇죠.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혹시 난 좀 더 일찍 알아야겠다 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토요일 네. 1시 30분 우리 MPO 센터에서 하는 창립식에 오신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오늘 긴 시간 방송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함께해 주시는 우리 신일정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또 긴 얘기, 어려운 얘기 들어주신 우리 청취자 선생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연속으로 우리 교수님 모셔서 또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쌤은 선생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팟캐스트 3종 세트 잊지 마시고 쌤 페이스북 페이지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